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알고리즘 떠서 영상 다 보고 최근 영상 챙겨보는 구독자래요. 딩크에 대한 레드필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 나중에 결혼은 꼭 하고 싶은데 아이만큼은 정말 낳고 싶지 않거든요. 애 낳고 몸 망가지고 집에만 갇혀서 애 보고 집안일 하면서 최소 5년은 지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아내는 일이랑 집안일,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안 그런 집은 10곳 중 한두 곳 정도. 그에 비해 남자들은 연애할 땐 나도 애기 갖기 싫어하다가 나중에 말 바꿔서 우리도 이세 봐야 하지 않겠냐고 달달 볶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스텔싱이라고 한대요. 참 여초이들은 참 용어를 잘 지어요. 남자들의 아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은 정말 못 믿어요. 여자에 비해 남자는 정말 잃을 게 없으니까요. 제가 그 세상에 찌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자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남자를 고르고 그 이후에는 이세 양육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딩크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질문자분이 22살 여자라고 했는데 이제 23이네요. 일단 이 질문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필요한 용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답변을 꼭 참고 들을 수 있는 용기겠죠.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구독자가 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챙겨본다. 되게 비유가 좋거나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일단 딩크에 대한 저 생각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질문자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짧게 해야겠죠. 이 뒤에도 20대 어떤 여성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물어본 게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깔고 갑시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 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그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남자로서 여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찰한 건 있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그 사상이 훨씬 더 앞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는 거의 3세대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Z세대까지 해당하는 엄청난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결론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분은 약간 좀 그 사상에 찌들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 사상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최상의 남자를 고르고 인생을 바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인생에 당연하고 당연한 게 아닌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나한테는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여자면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최고의 남자를 물어서 이세 양육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대다수의 여자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여자들은요,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 중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란 말이 있어요. 뒤웅박이 뭐냐 하면은 그게 잘 뒤집어지는 어떤 바가지 같은 거예요. 물 떠먹는 바가지인데 그게 잘 뒤집어진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21세기인 현재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여자들이 사회 진출하고 돈 벌고 뭐 자급자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기술과 사회 발전은 절대 인류의 수천 년의 진화의 결과물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 이런 걸 관련해서 우울증 이런 거 생기는 것도 SNS라는 이런 기술적 충격에 우리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이런 두뇌의 진화 이런 것들, 생물학적인 것들이 못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뭐 문명과 사회의 발달,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서 애 낳고 키우고 그 남자한테 사랑받고 그 남자한테 보호받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미국의 이런 전체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레드필에서 인용한 것들 보면은 여자들의 사회 진출하고 여자들이 봉급이 올라가고 할수록 여자들의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눈만 높아지고 이러거든. 물론 10분의 1 정도의 여자는 남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는. 남자 중에서도 한 10분의 1은 진짜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고 그런 10분의 1들이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알파걸들인데 예를 들면 뭐 리사수나 이브닝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적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거든. 그런 여자들을 동경하는 그러나 그런 여자들처럼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들의 차이죠. 일단 질문자분이 애 낳고 몸 망가진다고 표현을 했고요. 집에만 갇혀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치 뭐 집안일만 하면서 최소 5년은 지내야 된다 무슨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남성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약간 이런 여성스러운 삶의 생활을 무슨 징역살이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건 남자들의 관점이죠. 난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도대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이로부터의 자유예요? 지금 질문자분은 얼마나 인생이 자유롭죠 지금? 내 말이 좀 내 말이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질문자분의 이런 여러분들 표현으로 치면 워딩을 보면은 상당히 그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애 낳고 몸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성의 몸은 결국 망가집니다. 에피파니 페이지가 지나고 여자가 늙기 시작하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오래 쓰지 못할 유통기한이 있는 화폐를 평생 쓸 것처럼 손에 쥐려고 하는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나요. 빨리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가치는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이 여성가족부 특히 요즘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여성단체나 이런 여초 이런 선동하는 그런 여초의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집단주의적인 그런 어떤 독트린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무슨 출산에 대해서 공포를 주장하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 공포를 주장하고 그래서 페미닌한 여성들 아이를 원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을 무슨 루저 도태된 여성들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미 그런 현상들은 미국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뭐 레셔널 메일 1권에 롤러 타마시가 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미국의 그런 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성들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진짜 도태가 되고 나서 즉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이 먹고 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늙어서 싱글인데 편해요. 이 여자들이 읽는 책들 보면 그런 책들 더럽게 많아요, 진짜. 나이 먹은 이제 아줌마들이 특히 싱글 아줌마들이 쓴 책인데 뭐 여자로 싱글로 살아도 괜찮다. 뭐 싱글의 자유로 뭐 골드미스 어쩌고 요지를 하는데 애초에 골드미스란 표현이 왜 있겠습니까? 골드미스터는 없잖아요. 골드미스란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시사하겠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솔직히 질문자분 같은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개인은 진정 비용 비출산이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얼마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물학적 명령과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비용 비출산 운운하면서 뭔가 자신이 어떤 생물학적 신호에서 이탈돼 있고 호르몬의 신호에서 이탈돼 있고 그런 거에서 무슨 자유롭고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특히 그런 여자들이 주로 이제 행복을 찾는 게 이제 먹는 거거든. 먹방 좋아하고 맛집 다니고 디저트 카페 다니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욕심의 그 음식에 대한 탐욕, 그 탐욕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큰데 그것도 생물학적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거지. 이런 생물학적 기제는 뭐 행복이고 저런 건 초월하고 이런 건데 저는 대부분의 질문자분 같은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종국에는 불행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여자들이 종국에 불행해진다고 해서 스스로 그걸 인정을 안 해. 왜냐면 이미 이루어진 선택이고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다 합리화하게 돼 있어.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거든. 그래서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인생이 불행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캣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캣맘 충소를 듣는 거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책들 써가지고 젊은 애들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솝 우화에 나오는 꼬리 잘린 여우 얘기 알아요? 그런 거지. 내가 꼬리를 잘랐으니까 니들도 꼬리를 잘라라 이런 거지. 나는 솔직히 질문자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여자친구도 아니어가지고 딱히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어요. 뭐 딩크가 좋으면 딩크 하면 됩니다.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질문자분 같은 지금 20대죠. 22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30 솔직히 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이제 아니에요. 그때 여자애들과 지금 여자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 여자애들은 많이 페미닌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2030이라고 엮기도 뭐하고 이제는 20 정확히 20이에요. 20 여자들은요 실험실에 있는 쥐예요. 지금 나는 20살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한 게 당신들은 실험실에 있는 쥐라고. 당신들은 거대한 사회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30년간 한 거지만 실패로 드러났고.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은 역사의 잘못된 페이지에 서 있다. 내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미래를 보고 왔거든. 어디서? 미국 사회에서. 내가 미국에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수많은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나 그런 뭐 통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거든.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죄송하지만 인류의 역사 이래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거의 지금 우리 기록된 역사에선 처음 등장을 했어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또는 그 제2의 성 제가 그 책을 옛날에 19살 때가 읽었는데 제2의 성 그 프랑스 여자가 쓴 책의 요지가 이거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자라나는 것이다. 저도 옛날에는 20살 초반에는 그 얘기에 동의를 했는데 커서 보니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들은 인류 역사에 없는 기괴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80년의 수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피할 것도 없고 인류의 기록된 문헌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도 세 발의 피해요. 즉 당신은 이만한 인류의 역사의 끄트머리 요만큼 1mm도 안 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 페미니즘이 마치 새로운 대세고 새로운 발견이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과거를 모두 부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젊은 인생을 태워가면서 이 엄청난 이 집단 실제, 그러니까 집단 사회적 실험에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 눈에는 그 실험은 뻔히 실패할 게 뻔하다고. 난 내가 만약에 지금 20살 여자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수많은 여자와의 본성과 맞지 않는 얘기를 여자의 본성이라고 우기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 자기의 본성이라고 믿게 만들거든. 저는 페미니즘 자체가 하나의 피넛 엠비라고 봐요. 피넛 엠비. 남성기 질투예요. 남성기 질투 현상이라고 봐요. 남자들이 부러운 거야. 남자들이 부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밝혀졌듯이 여자들의 뇌와 남자들의 뇌는 설계가 다르거든. 호르몬 나오는 호르몬의 비율도 다르고 완전 다른 생물이에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려는 거지. 그리고 그걸 믿지. 그래서 지금 20대 여자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 불행해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내 딸내미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도 아니니까 나 신경 안 써요. 아마 몇십 년 후에 이 1인 여성 가구 또는 지금 그 사상에 경도된 여성들 때문에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또 나올 거예요. 또 아마.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자의 대부분의 기재들은 애를 낳기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남자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희생당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고. 그래서 내가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 무식한 여자들이 여자를 애 낳는 동물 취급하지 마세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도덕 다 빼놓고 얘기해서 여자는 애 낳는 동물이 맞고요. 그리고 한편은 당신들이 누리는 어떤 혜택, 물론 본인들이 혜택인지도 모르고 살지만 이 질문자분도 여기 지금 나와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잃을 게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인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애 낳는 동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자들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남자 어떤 군복무나 이런 그런 그런 안보 무임승차 같은 거에 비판받을 때 반사적으로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여자들은 애 낳잖아요 이지랄 한다고.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나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들도 은연중 애를 무기로 쓰고 지들의 어떤 자궁 그런 아이를 가진다는 힘을 무기로 쓴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애 낳는 동물 아닙니다 빽 이러는 게 당신들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은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실험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사회 실험은 인류의 본성에 반하게 돼 있고 이 사회 실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고 심지어 여러분도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불행한 인생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이제 여자들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 호소하는 여자들 많아질 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여자들도 많아질 거고 히스테리들도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난 이 여자들을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 뒤에는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좀 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적은 것도 하나거든. 사실 여자들은요 내가 이런 레드필 컨텐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졸라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조차도 내가 이거를 가끔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나조차도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알파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파남들이 리드를 하고 알파남들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집단을 구해내고 그러거든. 물론 알파남 중에서 범죄자들도 많지만 그 어떤 기질이라는 게 발현이 긍정적인 면으로 되면 종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2030 세대는 뭐 나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게 자랐지만 굉장히 그런 블루필적인 그런 베타적인 생각에서 많이 주입받아 자랐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도 고를 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딩크 비혼비 출산 이러는 게 한편으로는 기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세대에서 보는 그런 강한 남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꼰대들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성세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내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남자다움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아 내가 딸이 있으면은 나랑 결혼을 시키고 싶을까 나한테 믿고 여자를 맡기고 싶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수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내 레드필 구독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딸이 있으면은 나 같은 남자한테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내가 믿고 맡긴다고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믿고 맡겨야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거는 사실 허상이에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뭐 서양이든 한국이든 인디펜던트 우먼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Independent from what? 뭐로부터의 독립인데 사실 그 뒤에 생략된 괄호치고 생략된 말은 남자거든. 남자로부터 독립이거든. 근데 그런 말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뭘 방증을 해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거든. 내가 얘기했죠. 그 사상이라는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밥 처먹고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했죠. 평화, 풍요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어떤 고도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많은 약점들을 보완해줬을 때 가능한 게 그 사상입니다. 그럼 나는 이 질문자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남자는 도대체 딩크를 할 거면 여자랑 결혼을 왜 해요? 여자는 딩크 결혼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동반자가 필요하거든, 심리적으로. 그 남자는 도대체 왜? 내가 이전 영상에서 남자들한테 애 낳지 않을 거면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남자한테 멍청한 선택이라고 했거든요. 자, 얘기해봅시다. 그러면은 왜 애도 안 낳을 건데 결혼을 하는 게 남자한테는 멍청한 선택이냐?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얘기해보면은, 첫 번째로 그러고는 남자의 옵션을 죽여요.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한 여자한테 오래 충성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의 성전력은 다다익선이거든. 물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고 핫하고 쭉방한 여자를 점점 만나기가 힘들어지겠죠. 여러분이 특별히 재력이나, 그러니까 머니나 스테러스가 있지 않는 이상, 재력이나 지위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중년 나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일 때 동년배 아줌마들 만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등산 동호회나 미혼, 싱글 이런 거.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썸 좀 타고 데이트 좀 하다 뭐 섹스 좀 하고 이러면 되잖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엮이지도 않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자유롭단 말이야. 나만의 시간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애를 안 낳을 거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훨씬 낫거든. 남자가 한 여자한테 올인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많은 옵션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 신호를 희생하는 거란 말이야. 왜 희생을 해요? 아이를 낳고 그 내 유전물질을 전달하고 그 유전물질이 내 거인 거를 확실시하고. 왜냐면 여자는 무조건 지 유전자지만 남자는 아니거든. 내 유전자인 거를 확실시하고, 그리고 내가 이어내린 그 유전 물질이 또 더 나은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개런티 보장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희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 젊음, 섹시함 이런 것이란 자원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perish, 사라지게 돼요. 없어진다고. 우하향 주식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우하향.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결국 아내는 아줌마가 될 거고, 결국 아내는 그 젊었을 때 섹시함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잘 보려고 애쓰지 않게 될 거야.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아내란 존재는 결국 종국에는 친구처럼 됩니다. 더 이상 섹시함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선. 근데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왜 남사친 여사친의 비밀에서 남자들은 딱히 남자들한테서 섹스를 빼면 여사친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자들은 굳이 여자랑 사람을 친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네가 한번 상상해봐라. 네 여사친이 하는 짓을 네 남자인 친구들이 똑같이 했으면 남자들은 쌩을 깎거나 죽탱이라는 데 갈겼을 거라고. 왜 참아 근데? 여자니까 참는 거야. 왜 참아? 잠재적으로 섹스를 할지 모르니까 참는 거라고. 아니면 그냥 여자니까 예쁘고 가슴 달리고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남자가 딩크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여자 같은 남자애랑 동거를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남자랑 동거를 하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하냐면은 여자 같은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거예요. 1인분도 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도 않고 시끄럽고 히스테리 부리고 관심 줘야 되고. 남자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졸라 빡치지 않겠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근데 남자가 딩크를 한다고요? 왜? 미국의 틴더인가요? 미국의 어떤 데이팅 어플에서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선호하는 남자의 연령이 또래예요. 동년배예요, 거의. 근데 남자는 전 연령에서 20대 초반을 원했어요, 미국에서. 아무튼 딩크 결혼은 사실상 여자들이 선호하는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데이팅 어플의 통계가 증명한 게 뭐겠어요. 내가 있죠, 남사친 여사친의 비밀에서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섹스 외에도, 사실 섹스가 프라이머리도 아니고요, 우선순위도 아니고, 섹스 외에도 남자한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남사친의 역할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뭐 질문자한테 크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은 게, 22살이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인생을 살아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질문자분이 한 27, 28쯤 가면은, 나도 아이를 갖고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22살이고 너무 어리고, 질문자분이 뭐 하고 있을지 모르는 뭐 쭉방 뭐 있냐, 여시 뭐 덕후인가, 뭐 아무튼 워마드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를 멀리하세요. 거기 있는 여자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게 정신병자들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정신병자인지 모른다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무슨 막 거기 돌아다니는 막 그런 거 보고 휩쓸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나도 내가 22살 때랑 지금이랑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믿음 비교해보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180도.
아마 내가 22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난다면 되게 놀랄 거예요. 뭐 이상 뭐 딩크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딩크라는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버전으로는 아씨 그 뭐지? 아 이거 뭐 남자 버전도 아니다. 요즘은 그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였나? 반출생주의? 난 그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질문자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질문자분이 남자들한테 대접을 받고 남자들이 뭔가 잘해준다면요. 그것의 가장 깊은 본질에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질문자분이 애 낳는 기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질문자분. 음. 그리고 이 채널 보는 남자들도 명심을 하실 게 딩크 결혼은 남자한테 있어서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내가 나중에 응급실 갈 때 뭐 보호자가 필요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응급실을 가게 돼서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 희생할 게 너무 많은데. 음.